블랙록 비트코인 ETF 재신청 호재될 수 있을까? 네,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보니까 차트 보니까 참 많이 올라왔네요. 올해 들어서 진짜 거의 2배가량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제까지도 4천만 원 선 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그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왜 올랐을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한 90% 정도 상승을 했고요. 1월에 2천만 원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4천만 원, 최근에는 4천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한 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25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기였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슈에 좀 탑승해줬던 물꼬를 틔워줬던 그 사건 하나가 블랙록.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잖아요. 일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6월 15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신탁을 상장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 ETF라고 한다면 시세 검색할 때 가끔 뜨는 것 같던데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있는 거는 이제 2021년에 지금 시카고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인데요. 이거는 선물 기반의 ETF입니다. 선물 ETF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블랙록에서 신청했던 건 이제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현물이랑 선물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뭐 블랙록이 만약에 이거 현물 ETF를 좀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자산운용사가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결국에는 유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가장 큰 규모가 큰 블랙록이 지금 이쪽에 발을 들였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시장에 좀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선물 ETF가 아니고 현물 ETF라는 점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려는 시도 자체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동안 계속 거절을 당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미 한 2013년부터 현물 쪽에 대한 ETF 신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무려 33번 정도의 산장 신청을 각 자산운용사들이 했지만요. 그때마다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시세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또 뭐 암호화폐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또 통제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계속해서 좀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아까 블랙록에서 신청서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청서도 결국에는 그 결과가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번 블랙록의 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록이 제출했던 신청서 내부에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절 소식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다시 주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발을 들였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들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블랙록의 승률을 살펴본다면 거의 99.9%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블랙록이 지금 발을 들였으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거절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시장들의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블랙록은 한번 거절을 당하고 다시 신청서를 재수정해서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수정된 신청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요. 시세 조작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장치를 마련한 부분들이 수정된 신청서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감시 공유 계약을 도입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조작을 막겠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30번 넘도록 거정했던 이유가 시세 조작 위험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네. 블랙록에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까지도 잠재워줄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만약 네. 정말 블랙록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ETF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 호재도 있지만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연준의장 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파월 의장이 그동안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앞서 말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좀 부정적이고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좀 시장이 놀랄 만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발언과 함께 네. 자산으로서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이번에 좀 힘을 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 결제 시스템에 한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파월 의장이 갑자기 왜 긍정적으로 발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상자산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 전통 금융기관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좀 사업을 재편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네. 있다라고 이제 신영증권 연구원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블랙록을 시작으로 이제 블랙록에서 여기에 발을 들이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연이어서 비트코인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좀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매도를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 조금 채굴자들이 바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채굴자들의 네.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이체한 채굴자 수익 비율이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가 기존과 비교하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채굴자들은요, 약세장에서 뭔가 현금이 조금 필요할 때만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보유해주는 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이런 채굴자들의 매도 현상에 대해서 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염이라는 네. 거예요. 폭염이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전력 비용이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채굴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이제 더운데 전력량이 많다 보니까 네.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전기세로가 더 많이 나간다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채굴기를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업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전기세에 대한 마진 압박으로 인해서 현금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요. 제가 네.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 이슈 때도 한번 반감기에 맞아요.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 반감기인데 이게 채굴 부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감기가 이제 2024년 2분기로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채굴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지금 이제 현금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미래에 좀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채굴 업계들도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굴자들의 매도 현상을 분석해봤는데요. 이제 더위, 그러니까 전력량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첫 번째 마진 압박의 이유로 작용을 하고 네. 있었고, 두 번째
번째는 반감기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굴자들은 물론 이제 발굴을 하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것 자체가 비트코인 랠리에 있어서 최고의 호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블랙록이 투입이 된 게 비트코인 상승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56이에요. 지금 탐욕 단계였는데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6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약간 떨어진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좀 시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공포 탐욕 지수가 44로 좀 두려움 단계였어요. 근데 블랙록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 탐욕 단계로 들어선 걸 보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좀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록 이슈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이제 2분기가 마감이 됐는데요.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양봉으로 마감이 된 것도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것에 좀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1분기에도 비트코인이 한 71.77%로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2분기에도 7.19% 상승하면서 1, 2분기 연속으로 좀 양봉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2분기 연속으로 양봉으로 마감한 게 지금 2021년 3, 4분기 이후에 6분기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뭐 고래 투자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대형 투자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형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7주 동안에만 이 고래 투자자가 15만 4,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것들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다수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매도 징후가 지금은 뚜렷하게 없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라던가 폭염으로 인해서 매도를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반감기 때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다가오는 반감기,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비트코인 상승의 좀 기대 요인으로 함께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호재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받는 걸 것 같은데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실제로 승인을 할 거라고 확신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모르죠.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지금 블랙록의 기대 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승인이 될지 말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걸릴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뭐 승인 여부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크게 급등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신중론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게 현물 ETF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ETF라는 상품의 특성 자체가 그 상품의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자체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냥 투자자들이 쪼개서 살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ETF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상 한계로 좀 꼽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ETF에 신청서를 내고 이쪽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산 운용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인 상승,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트코인이 뭐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블랙록이 함께 추가가 됐고 현물 ETF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발을 들이면 기대감이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는 긴축 기조가 좀 심화되면서 두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이런 건 비트코인 가격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6월에 이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시장의 그
것과는 다르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안으로 속으로 이제 의사록을 좀 들여다보니까 내부에서는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크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준금리의 상단이 5.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긴축 의지를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라던가 연준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론자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최종 결과가 뭐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도 우리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과연 말씀 주신 대로 블랙록의 현물 ETF가 과연 시장 속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부 쉬운 ETF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비트코인 ETF, 현물 ETF 기준으로 과연 우리가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ETF 시장에 상장이 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저녁에 또 미스터 진단 방송이 있는 날인데요. 요즘은 개별 종목 장세가 워낙 심각해가지고요.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될지 방향성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오는 번호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종목과 매수,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은 오후장도 실적 체크하시면서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